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장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대되는 테마에 대한 투자 키워드입니다. 2020년 파리기후협약 발효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기대 첫 번째 테마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5G 테마 올해 가장 기대되는 테마입니다. 그 안에서 화웨이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통신장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어서 인구 노령화 관련해서 세포 노화 억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018년도 급락했던 담배 관련주 과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증시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모멘텀에 의지를 해야 될 텐데요. 2019년도 주목하고 있는 테마 안에서 파리기후 협약 관련한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2018년에 모습은 좀 드러냈는데 아직 만개하지 못한 테마가 있다면 그런데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상이변이라든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 규제 같은 건데요. 기상이변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농작물 작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적인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고 관리가 좋기 때문에 작황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크게 급등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빈티지 프로덕트 같은 거 예를 들면 포도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몇 년만 작황이 안 좋아도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 포도주를 양산하는 그런 업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중요한 거는 내년도부터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이거를 예견해서 2019년부터는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거, 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런던이나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한다 그러고 또 이제 우버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말 이전에 나스닥에 상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em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주 중에 이런 그 우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자율주행과 2차 전지 모멘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리튬의 그 가격을 인덱스로 보면은 2016년 초에 63 정도였다가 2018년 초에 157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한 106 정도로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그렇게 리튬 가격이 폭락했던 이유는 세계 최대의 이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에서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 세계 전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점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이 리튬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리튬 가격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코드에 SQM이라고 쳐보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칠레 광산이 뜰 겁니다. 그런데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리튬의 지금 전기차를 위한 연간 소모량이 연 25만 톤 정도로 돼 있는데 2025년까지 75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25년에 한 40만 톤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게 리바이스업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튬의 어떤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파리기후협약 발효를 앞두고 지구온난화 규제 관련한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여전히 좀 모멘텀과 함께 테마로 지켜보자라는 진단 첫 번째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자, 전기차에 이어서 시장이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마죠. 올해 핫한 테마 바로 5G입니다. 다만 상용화 원년이고 CS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화웨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 관련 통신장비 업체들 충분히 관심 가져봐도 좋을지 이 안에서 어떤 시사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미국이 화웨이에 신경 쓰는 이유가 화웨이는 이제 중국 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5G에서는 기계 간 연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 이 데이터 처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서버보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말단 장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4G 같은 데서는 화웨이 장비를 쓰더라도 주변에 에릭슨을 비롯한 다른 회사의 장비를 심어 놓으면 이 화웨이 장비를 고립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화웨이 장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섭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그러한 이 화웨이 견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이 5G에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중국은 이 5G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통신업체들을 동원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중국은 지금 이 베이스 스테이션만 하더라도 200만 개가 넘어가요. 이게 미국의 10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G도 완전히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그냥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G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통신 속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양식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면 패권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5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처리가 핵심인데 이 중국의 엄청난 양의 이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앱 개발에서도 중국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5G가 도래하면은 스마트폰도 이 폼 팩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스마트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화웨이나 오포나 비보 같은 그런 중국 이 스마트폰이 이 애플이나 삼성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단 화웨이의 족쇄를 채우고 이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빨리 투자를 해서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통신 장비라든가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스카이웍스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통신 관련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 이런 데가 이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5G가 도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기기를 통해서라도 쉽게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같은 데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퀄컴 같은 이 5G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곳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다가 미국의 말을 듣고 이제 납품을 안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도 떨어질 때마다 이제 저점 매집해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신 부품주 안에서도 저가 매집도 유효하고 또 이 안에서 5G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미국 통신 장비 이 부품 투자가 좀 증가를 하면서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라든지 이 안에서 컨텐츠에 대한 기대도 함께 더해볼 수 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진단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인구 노령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령화에 따른 삶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아도 이제 그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세포라는 것이 손상을 받으면 분열을 중단하고 더 이상 해로운 단백질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늙어갈수록 이 죽지 않는 좀비셀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체내 어떤 그 조직에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메트포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래 전부터 당뇨병 치료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1세대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죠. 근데 이 메트포민이 이 세포의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인자와 작용을 한다는 그런 기전을 갖고 이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기술을 근거로 해서 이 엔티에이징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작년 5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존의 CEO인 잭 베조스도 투자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에피라든가 칼리코, 알파벳 같은 업체들도 이제 엔티에이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얻어지는 그러한 병들을 치료하는 것에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세포의 노화를 좀 억제해서 병을 좀 예방하는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또 한편 이제 늙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통증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마 그 중에는 올해 이제 임상의 결과를 발표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되기 아직 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캐나다가 이제 대마초를 즐기는 용도로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는 그 이면을 뜯어보면은 이 통증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캐나다의 그 틸웨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마초 판매 업체인데 작년 7월달에 상장이 됐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뭐 200불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규제 관련 이슈 때문에 75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늙어갈수록 더 이제 통증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저성장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참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 마약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라는 건 좀 더 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비마약성 진통제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여전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 또 이런 산업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봅니다. 담배 이슈인데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어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난해 담배 관련주들의 주가 폭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저점 매집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담배 수요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이 전자담배가 출현하면서 대체재가 출현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전자담배의 일단 장점을 보면은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일단 싸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테스트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 또 니코틴의 양을 그만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지저분한 냄새가 스며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서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래서 야 이게 담배가 이 성장 산업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엘트리아, 그러니까 엘트리아는 이 필립 모리스 USA의 모회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자담배 업체인 주를 인수하겠다고 최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담배 업체들이 이 기득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자담배 쪽을 그냥 무시하다가 이제 대응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담배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악재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죠. 그만큼 담배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규제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국부펀드라든가 공익펀드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관련주는 이제 편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 관련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성장을 했던 그 이유는 역시 인간이 이 중독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마치 그러니까 녹차를 즐기던 중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는 그 이유와 비슷한 건데요. 녹차 안에도 카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독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중독성 있는 그 커피를 마시게 된다는 그런 이유죠. 또 이제 글로벌 이 담배 업체들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이 채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 담배 업체가 이 전자담배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컨sol리데이션이 깨지고 지금 상당히 주가도 빠지고 고전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자담배 인기몰이가 지속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더 많은 중독성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담배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담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시장에서 좀 더 마켓쇼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성장 여력이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LTR라든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싸 보이는 수준입니다. 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올해 기대되는 테마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